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년 경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차세대 보안과학 연구실인 NSE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NSE 연구실에 소속한 석사과정생 서상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을 소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목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차세대 보안과학 연구실, 즉 NSE 연구실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대학교에서 말하는 연구실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연구실이 주제로 삼는 연구 목표인 정보 보안 혹은 정보 보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저희 연구실인 NSE 연구실에 대해서 각각 소속된 교수님, 소속된 대학원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역사와 수상 실적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저희 정보보안을 주제로 하고 있는 저희 연구실에서 주요로 연구하고 있는 세부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연구실 발표 소개에 따라서 관심이 생기신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 저희 연구실을 찾아오시게 된다면 어떻게 방문하고 어떤 사이트를 중심으로 접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실이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실이란 말 그대로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이때 성과는 학술적 성과 혹은 실질적 성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실은 아시다시피 교수님, 박사, 석사,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 즉 학부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연구실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셔야 되는 컴퓨터 쪽 전공 공부, 그리고 각각의 연구실에서 다양한 연구소들과 어떠한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얻어낸 연구 과제들을 중심으로 또 운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 마음이 맞는 팀원들을 모아서 다수의 공모전과 대회에도 나가거나 아니면 논문을 작성하고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여한 등의 활동 등을 주요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2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이 연구실 학부생으로서 주로 들어와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된 공부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연구실에 소속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장점으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전공이 컴퓨터 공학부 전공이다 보니 컴퓨터와 관련된 심층적인 전공 공부를 통해서 높은 학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취업 혹은 대학원을 진학할 시에 유용한 전문 스펙들을 해당 연구실에 소속됨으로써 뭐 논문을 쓴다든지 공모전이나 대회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혹은 국외의 유수의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든지 방법을 통해서 보다 남들과 차별화된 스펙을 획득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연구실에 소속돼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생 소속이 됨으로써 용돈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정량의 월급을 받거나 하면서 보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구실 인원들끼리 뭐 소소하게 MT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국외 컨퍼런스를 통해서 보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겠지만 보다 좀 심층적인 좀 서로 간의 교류가 가능하게끔 활발한 커뮤니티 생활이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 연구실 최고, 대학원도 최고 라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장점을 보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떤 소셜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 대학원이나 대학원 연구실에 대한 안 좋은 오해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진들이나 다음과 같은 사진들
예시로 대학원 연구실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히 저희 학교 연구실들이 다른 학교 연구실들에 비해서 굉장히 학생들의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안겨주시고 실제로 뭐 퇴근을 안 시키다든지 그런 거는 일절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근거는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에 맞춰서 연구 실적 역시 타 학교 대비 그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 열의만 충분하다면 이러한 연구실에 소속돼서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문제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1학년이시니까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니까 아직 대학원에 대해서는 막연한 생각만 있을 텐데 어쨌든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본인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본인 공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람들 간에 단순히 독고다이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 혹은 그 공부를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서 협업을 한다든지 식으로 자신의 그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 찾아보시는 것을 가장 맨 먼저 그 플랜을 세우는 것을 그 추천드리는 게 현 선배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획만 세워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조건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대주제인 정보보안 혹은 정보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많은 분들이 뉴스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보안 혹은 정보보호는 말 그대로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의 기밀성, confidentiality, 무결성, integrity, 가용성, availability 이 세 가지 정보 보안의 삼신기를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정보의 누출, 전송, 수정,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 기술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알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보안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이다, IoT 시대다, 아니면 블록체인이 이제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계속 전 분야에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전반에 우리 생활 전반에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곧 공격자들의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물체들이라든지 환경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생겨진 디지털 생태계의 보호 대책 혹은 공격자들에 대한 사후 대응적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보호 분야의 연구 혹은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는 2003년도 이후에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실제로 알 수가 있겠죠. 지금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가장 유명했던 2009년도에 7.7 디도스 테란 그리고 2011년도에 3월에 3.7 디도스 공격 그리고 그 2014년과 14년 사이에 뭐 6.25 사이버 테러 그리고 2010년대 국방부 해킹과 같은 다양한 국내 대형 해킹 혹은 보안 사고들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공격들을 통해서
정보보호 기술 분야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한 공격 사례들과 공격 피해 사례들을 통해서 어, 정보 보안 분야의 필요성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었겠고요. 특히 뭐 2010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그 산업제어 시스템을 타겟으로 한 악성 코드 및 웜 바이러스 공격인 스탁스넷을 기반으로 실제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공격을 시도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고요.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드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러한 드론 분야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이라크의 그 군사 조직이 미국의 드론을 해킹해서 어, 그 제어권을 탈취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 미국의 UAV 혹은 드론 리퍼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는 조정실에 악성 코드가 심겨져서 그 해커들에게 이러한 미군의 민감한 군사 정보들이 다크웹을 유출돼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분야의 잠재성으로는 말 그대로 저희 이 정보 보안 분야가 꾸준히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잠재성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보안 시장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늘어나는 따라서 여러분도 이제 4학년이 되면 취직을 생각하셔야 될 나이가 될 텐데 그때 그 취직 시장에서도 컴퓨터 보안 전문가라는 분야는 타 대비 굉장히 향상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보안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세게 먹으시고 직업을 가지고자 플래닝을 세우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총 10개의 그 보안 커리어 분야를 방향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컨설턴트 아니면 기업 정부 군대 내 보안 담당자 아니면 솔루션 개발 및 영업 담당자 연구직 교육 포렌식 전문가 이 포렌식이란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범죄 분야에서의 증거 수집을 주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렌식 전문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이건 조직 보안이죠.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IT 전략 컨설팅 등등으로 주요로 방향성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히 그 직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기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국내를 중심으로는 정부기관 그리고 군사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자신의 직업 커리어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타깝겠지만 이제 2학년 혹은 3학년이 되면 이제 군대 입대를 하셔야 될 텐데 이때 그 군대 입대를 하실 때 병가로서 병사 병가로서 정보보호병 육군에는 정보보병도 있고 공군에도 정보보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런 걸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생각해도 듣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군대를 가셔야 되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만약 자신의 커리어를 미래 진로를 정보보안 쪽으로 잡으셨다면 애초에 지금부터 군대 특수병과가 아니라 어쨌든 병과를 정보보안 분야로 이제 아예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정보보안 쪽을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남들보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정보보안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실이 그리고 NSE 연구실이 어떤 연구실인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SE 연구실은 저희 컴퓨터공학부 김도훈 교수님께서 현재 리서치 어드바이저 즉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정보보호 전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정보보호 실무를 맡으셨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교수에 임용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정보보안 트랙이나 이런 곳에서 교수님께 수업을 받을 때
굉장히 단순 이론뿐만 아니라 현 실무에 맞춘 정보 보안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혹은 교수님의 주 연구 분야는 악성 코드와 본넷 분석 그리고 내부자 위협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NSE 연구실을 통해서는 사이버 기만, 블록체인 보안 그리고 저희 현재 그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육군과 관련된 환경 내에서의 군사 보안 등등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사과정 중심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즉 대학원생은 다음 두 명으로 대표적으로 구성이 됐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뭐 블록체인 분야, 그리고 사이버 기만 및 육군 군사보안 중심으로 두 명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표자는 저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히스토리와 수상 실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실은 그 VI 금융투자라는 금융 전신 회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플랫폼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국가기관의 항공연구재단에서는 지능형 딥세션, 즉 사이버 기만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사이버 전문 제2본부, 그리고 육군 및 MNS 중점의 제5본부를 중심으로 각각의 연구들을 기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부생 신분으로 이게 관심이 가지셔서 나중에 학부생 신분으로서 저희 연구실에 소속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연구실의 인원들과 관련된 수상 실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 연구실이 단순히 공부만 하고 논문만 쓰고 연구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내외 수상 실적을 혹은 공모전 실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후원하고 있는 국정원에서 후원하고 있는 대회에서 대상도 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연구실이 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항상 정보보호 분야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 맞춰서 항상 열심히 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대회 수상과 관련된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2020년, 2019년, 2018년 수상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총체적인 임무, 즉 미션은 다음과 같은 총 4가지로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능형 사이버 기반 원천기술 개발 연구,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연구, 군 통신넷 단말기 인증 및 데이터 무결성 보안 연구, 군 지상전술 네트워크 위협 모의 및 모델링 연구, 총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현재 미션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가신다면 저희 연구실로 찾아오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이제 저희 연구실 소개 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 분야를 주요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사이버 기만, 구사 보안, 그리고 블록체인 보안 이런 세 가지 미션, 세 가지 그 연구 분야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에 가장 끌 수 있을 거라 생각된 분야가 저는 사이버 기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버 기만에 대해서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디셉션, 사이버 기만이면 말 그대로 특정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혹은 보안 구성 등에 접근한 악의적인 공격자, 즉 해커를 의미하겠죠. 해커를 유인하고 속이기 위한 사이버 보안 요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치 어떠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보안상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격자에게 어떠한 미끼, 즉 여기서는 이제 디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디코이를 활용해서
공격자를 능동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특징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현재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옥스퍼드, 그건 뭐 미국의 MIT 등등의 뭐 다수의 아이비리그 혹은 명문 대학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이 빠진 해군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군대죠, 인민해방군 등에서도 차세대 군 보안 기술 분야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실질적인 페이턴트 즉 특허로서 계속 발언하면서 자신 국가들만의 원천 기술 기만 원천 기술을 획득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기만 기술은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정보보안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적이 있다면 들어본 적 있으신 뭐 방화벽 그리고 SIEM 그리고 뭐 UEVA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러한 보안 솔루션 대비해서 딥셋이라는 개념이 가진 그 특장점이 기존 보안 솔루션 대비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공격에 대해서 공격자의 공격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공격자의 맨파워와 머니들을 급상승시켜서 공격자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자가 좀 더 빨리 대응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폴스 포지티브 즉 오탐률을 최소화한다든지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디시션 기술이 다 보안 솔루션 대비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저희 연구실은 사이버 디시션 분야도 물론 연구를 하지만 그 중에서 사이버 기반 기술 내에 속하는 기술인 능동적 이동 변이 기술, 즉 무빙 타겟 디펜스라는 세부 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현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여기 서술대바와 같이 능동적 이동 변이 기술, 즉 MTD 기술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타겟 시스템 자체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변이시켜서 악의적인 공격자, 즉 해커들의 공격을 회피하는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2011년 미국 백악관에서 최초로 국가 보안 레포트 안에서 1등으로 간주했던 기술 중에 하나고요. 현재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다시피 미군 혹은 중국 혹은 유럽 나토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다양한 보안 외산 기업들에서 상용화 중인 실질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복잡한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격자에게 주어진 공격 시간이 30초였다면 그 30초 이내에서 방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변이시켜서 혹은 변환시켜서 공격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방어자의 정보들의 유효성을 극단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이전 혹은 적용했을 때와 관련된 공격의 효율성이 적용했었을 때는 해커의 공격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감소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공격자의 공격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은 방어자의 방어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반증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중점으로 만약 관심이 가신다면 이제 저희 연구실에 한번 방문해 볼수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NSE 연구실에 어떻게 방문하고자 할 때 어떠한 채널을 중심으로 연락을 주고 방문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 연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8강이동, 즉 유경강 8강이동 5층에 8508 사이버 보안 산업 연구실에 현재 저희 연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심이 계셔서 연락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저희 석사들의 연락처도 있지만 이 경기셀이라는 지메일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이메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떠한 연구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이트를 구글 사이트 기준으로 현재 개설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링크를 통해서 방문을 해 주신다면 보다 이 연구실이 어떤 연구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